겨울만 되면 전기장판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따뜻한 전기장판이 밤새 여러분의 혈관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밤에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 이 습관이 아침 어지러움, 두통, 심지어 뇌경색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했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행동들, 사실은 뇌혈관을 가장 많이 약하게 만드는 시간대, 바로 저녁과 잠들기 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밤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저녁 습관 7가지,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면서도 위험성을 잘 몰랐던 행동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침 혈압, 식습관,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혈관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지치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하루 식습관의 영향이 모두 저녁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부드럽게 조절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녁 습관 하나하나가 그날 밤 혈관의 상태, 그리고 다음날 아침의 뇌혈류 상태를 좌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별일 아니겠지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혈압을 올리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과 연결되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밤에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저녁 습관 7가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를 강하게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 많이 하시는 행동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혈관에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심장이 뛰는 속도와 혈압을 조금씩 내려 혈관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켜두면 몸이 계속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압과 심장박동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밤새 긴장한 채로 버티게 되고, 특히 뇌혈관은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부담을 받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분 손실입니다.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땀이 나지 않아도 몸속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피가 더 진해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즉, 뇌경색 위험을 만드는 조건이 밤새 쌓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미리 예열해두고 누울 때는 불을 줄이거나 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켜야 한다면 온도를 가장 낮게 맞추고 몸 전체가 아닌 다리 쪽만 은은하게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이후 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습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녁 전체 시간을 통틀어 물을 전혀 안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느껴도 몸은 은근히 탈수 상태로 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밤새 탈수가 진행되면 피가 더 진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아가 뇌혈관이 막히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여유 있는 시간대에 조금 보충해 두어야 해요.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1시간 전까지 이 사이에 작은 컵으로 몇 모금만 보충해 보세요.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경우도 거의 없으면서 야간 탈수는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물은 자기 직전에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저녁 내내 전혀 안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아주면 수면의 질과 뇌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후 2~3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만 있는 습관입니다. TV를 켜놓고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대로 굳어있는 경우가 많죠. 식사 직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때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느려지고 높은 상태가 불필요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에는 더 큰 부담이 생기고 특히 뇌혈관은 압력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밤사이 혈관이 쉴 틈을 잃어버리죠. 여러 연구에서도 식후 장시간 앉아만 있는 생활이 뇌졸중 위험을 확실히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만큼은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거나 두세 시간 내내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보다 집안을 가볍게 한 바퀴 걷거나 설거지를 천천히 하거나 1분에서 2분만 몸을 움직여도 혈관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TV를 보시더라도 중간에 한 번만 일어나서 다리를 풀어주거나 종아리를 살짝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네 번째는 늦은 시간에 마시는 가벼운 술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대입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는 순간적인 불규칙 리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변화들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몸은 밤새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마신 술이 잠들 때까지 몸에 남아 심장 박동과 혈압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수면 중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높은 상태가 유지되거나 다시 오르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여러 연구에서 뇌졸중과 연관성이 큰 위험 신호로 충분히 확인됐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늦은 시간 술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잠은 깊게 든 것 같은데 아침에 깨보면 몸이 무겁고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는 술이 뇌혈관이 회복해야 하는 시간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날이라면 되도록 저녁 식사 초반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경우라면 천천히 소량만 드시는 것이 혈관의 부담을 줄여줘요. 다섯 번째는 저녁에 짠 식사입니다. 국물, 찌개, 김치, 젓갈. 한국인의 저녁 밥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메뉴들인데요. 문제는 이 한 끼가 하루 중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그런데 낮이 아니라 저녁에 짠 음식을 먹는 것이 특히 문제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밤에 혈압을 내려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녁에 짠 음식은 이 과정을 방해해 혈압이 쉽게 내려가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즉, 혈압이 높아진 상태가 밤새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야간 혈압 상승은 낮 혈압보다 뇌졸중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혈관은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만큼은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반찬의 양도 평소보다 살짝 줄여보는 것이 좋아요. 김치나 젓갈 같은 절임류는 가능하면 낮 시간대로 옮기면 밤사이 혈압이 더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관이 밤에 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바로 저녁 시간의 감정 스트레스입니다. 감정이 혈관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숨은 위험 요소입니다. 저녁이 되면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가족 걱정이나 돈 걱정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감정 반응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이 불편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즉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교감신경은 평소 제가 긴장 스위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수축하고 심장이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기분만 나쁜 것 같은데 몸속에서는 혈관이 꽉 조여지는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교감신경이 꺼지는 반응이 느려져서 한번 올라간 긴장 상태가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원래는 낮보다 더 낮아져야 할 야간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로 밤새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패턴을 논디핑이라고 하는데 여러 연구에서 뇌졸중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패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감정이 불안한 상태로 잠드는 것이 단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이 밤새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만큼은 마음을 자극하는 내용은 조금 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뉴스는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보시고 걱정되는 생각은 머릿속에 붙들고 있기보다는 종이에 간단히 적어두고 이건 내일 해결하자 하고 내려놓는 편이 혈관에도 훨씬 편하네요. 그 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 혈관도 함께 이완되면서 밤새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눈만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눈보다 더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혈류와 혈관 반응이에요.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요. 이때 나오는 것이 블루라이트, 즉 낮의 햇빛에 포함된 파란빛과 유사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오면 몸은 잠을 준비하는 모드가 아니라 활성 모드, 즉 교감신경이 켜진 상태로 들어가요. 교감신경이 켜지면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올라가고 온몸이 살짝 긴장한 상태가 되죠.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뇌혈관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특히 취침 전에 이런 자극을 받으면 원래는 내려가야 할 혈압이 쉽게 떨어지지 않거나 잠든 직후에도 높게 유지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돼요. 이 자세는 목 주변의 혈관을 압박하고 머리로 가는 혈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이 쉽게 굳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즉,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동안 뇌는 깨어 있고 혈압은 천천히 내려가고 목은 긴장되고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뇌혈관이 쉬어야 할 시간이 스마트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는 셈이죠.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면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기기를 눈높이에 맞춰 들고 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는 혈관을 아프게 하는 습관들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잠들기 전에 뇌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3분 루틴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몸을 크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먼저 따뜻한 물을 두세 모금만 입에 적셔주세요.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입과 목을 적셔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새 탈수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종아리 펌핑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부드럽게 올라가요. 이 동작 하나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깨와 목을 천천히 정말 부드럽게 한두 번만 움직여주세요. 갑자기 크게 돌리거나 빠르게 꺾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 주변은 혈관과 신경이 많아서 천천히 작은 범위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충분히 풀리고 혈류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3분이 밤새 혈관이 쉴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해오던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밤 시간대에는 아주 작은 차이도 혈관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탈수, 앉아만 있는 생활, 스트레스까지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에 뇌혈관이 지치기 쉬운 시기죠. 이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중 딱 하나만 고쳐보셔도 좋아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머리가 맑고 가벼운 느낌, 그리고 장기적인 뇌혈관 건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